정권이 무너질 때는요, 모든 정보와 또 이 사정 권한을 가진 조직이 가장 먼저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청와대와 박 대통령은 검찰을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요, 검찰도 한마디로 자존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조직인데요. 최근에 유영아라는 원외위원장 출신을 박 대통령의 사설 변호인으로 임명을 하면서 사실상 대변인처럼 해서 검찰의 공세를 펴고, 더 나아가서 검찰의 참고인 출두 요청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서 내주에나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최순실, 안종범 그리고 정호성 세 사람을 기소하고, 기소를 한 다음에 별도로 또 박 대통령을 조사한 다음에 기소장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사실상 말이 참고인이지 현실적으로 피의자일 수밖에 없는 박 대통령의 검찰 조직이 끌려다니면서 공소장을 하나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소장은 국가적으로 국익에 관계되는 문제나 공익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법원이 공개를 갖다가 하라고 명령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마 법원의 성격으로 볼 때 이번에 세 사람에 대한 공소장은 바로 언론에 공개가 될 건데, 그러면 검찰이 거기에 박 대통령을 어떻게 기술해놨는가라는 내용이 공개될 건데, 제대로 조사도 못한 상황에서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도 아니고 공모관계나 지시관계도 애매하게 써서 해놓은 다음에 박 대통령을 오라고 한들, 또 그 다음 주에는 확실히 가겠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주 갈 것 같이 이야기했다가 또 안 와버리면요, 검찰은 정말 꼴이 우습게 되어버리면서 특검으로 힘이 쏠려 들어가면서 검찰 조직이 박살이 나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그걸 응할 거냐, 안 그러면 결단을 내릴 거냐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지금 몰렸죠. 그래서 검찰 안에서도 박 대통령이 마지노선을 넘었다, 이렇게 했고, 오늘 아침에 검찰총장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검찰 회의에서, 대검 간부 회의에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이 아니고 어제 했습니다. 법불악의.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한테 아부하지 않는다. 검사는 그래야 된다 했습니다. 이 말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지금 피의자로서 사실상 조사를 받아야 될 부분에서 저렇게 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과정에 검찰이 그 비율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임기가 다 됐을 때 임채진 검찰총장을 임명해서 안전판으로 삼았죠. 그래서 다음 정권이 되더라도 교체가 쉽지 않을 거고, 그 임채진 검찰총장은 자기가 임명했으니까 자기 편을 들 거라 했는데, 임채진 검찰총장이 당시 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죠. 그래서 노 대통령이 검찰청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다음에, 물론 퇴임 후지만 이 자택에서 있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검 관계자는 어제 김수남 검찰총장은 현직 대통령 형사사건 연루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법대로 하지 않으면 검찰 조직이 여기서 죽는다 라는 각오로 수사를 지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지금 확보된 내용이나 자료들을 봤을 때 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안종리 의도적으로 다이어리를 검찰에 제출했고, 거기에는 박 대통령의 꼼꼼한 지시사항을 너무나 자세히 적어놨답니다. 거기에 정호성은 박 대통령이 최 선생님한테 컨펌 받아라, 최 선생님한테는 자료 전달했나요? 라는 말까지 적혀있고, 특정한 사안에 박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그 사람을 도와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까지도 다 있다고 검찰이 밖으로 지금 흘리고 있죠. 자, 이 부분은 박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으면 더 심한 내용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압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검찰 공소장에, 세 사람에 대한 공소장에 공소 외 박근혜 해서 탄핵이 될 수 있는 글들이 적히는 부분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겠다는 의사가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지금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이 검찰의 존재 이유이고 검찰이 지켜야 될 절대 가치이다라는
한마디로 조직 특유의 자존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권력의 균열이 일어나는 거고, 저도 처음에 혹시 양 두 사람이 짜고 치나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총장이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독배, 즉 자신을 임명한 사람과 맞서는 그런 어떤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검찰이 안종범, 최순실, 정호성 기소, 그러니까 20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전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조사해 그간의 혐의를 확인할 경우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왔고, 어제까지 검찰이 박 대통령과 최 씨를 공범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공소장에 담을 경우 이는 박 대통령 탄핵의 법적 근거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지금 이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최 선생님한테 컨펌 받았냐라는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청와대는 공정성을 의심받게 피사실을 유포하지 마라, 즉 수사기밀 유출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검찰은 대통령이 조사를 지연시킬 경우에 국민에게 대통령 관련 범죄 혐의를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요 근래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0년 내에 비사실 공표했다 해서 문제가 되어서 처벌을 받은 검찰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공익상의 목적이 있을 때 검찰이 수사 진행 사항을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이번같이 그 대상자가 대통령이라서 검찰 조직에 압력을 가하거나 작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는 당연히 검찰이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실들을 언론과 국민에게 알릴 권리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요, 검찰이 박 대통령의 사실상 피의자 전환을 이야기를 했고, 아마 오후에 한 3시 전후로 해서 이 지금 특수본과 최순실 특수본과 기자들 사이에 브리핑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로 보입니다. 3시 반의 이야기인데요. 범죄 혐의가 문제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검찰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고소 고발 많이 당해본 사람 알겠지만은, 고소 당해가지고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경찰서에서 이 조사하는 형사가요, 저기 지문 하나 좀 이렇게 찍으시죠 해가지고, 요즘은 다 전자로 이렇게 해서 갖다 대지 않습니까? 그거는 뭔가 문제 번호 따는 겁니다. 입건이 되었으니까 피의자로서 당신의 이 코드 넘버를 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박 대통령 피의 고발건에 대해 형제 몇 번, 그러니까 형사범 제 몇 번이라고 뭐 1000번이라든지 이렇게 번호가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여되어서 피의자로 입건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검찰이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 기사를 보면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최순실 게이트 특보는 오늘 오후에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피의자 참고인을 통해서 조사가 끝났다. 그동안 확보된 물적 증거를 종합해서 증거법상의 원칙에 따라서 객관적 합리적 판단을 거쳐서 결정할 것이다. 박 대통령을 고발한 기존 고발 사건도 있는 상황이다. 고발한 단체들이 있죠. 이렇게 말을 해서 피의자 신분임을 전제한 다음에 박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그러니까 피의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중요한 참고인이자 박 대통령 본인의 범죄 혐의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즉 외부인에 의해서 고발된 것 빼고 세 사람을 조사하면서 박 대통령이 그 세 사람의 지금 기소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참고인이기도 하지만은 세 사람을 조사하다 보니까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도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대통령이니까 말을 좀 복잡하고 애매하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에 대해 이 관계자는 결국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20일까지 하려면 오늘 18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토요일, 일요일 날은 사실상 조사를 해서 그걸 다 정리하기가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 조사를 통해서 앞에 사람의 또 내용을 고쳐야 될 부분도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 했는데도 지금 아마 공소 이전에 기소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이미 구속된 3명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부여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대통령이 자신의 지금 혐의를 스스로 변호하고 변명을 하라고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거절해서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4일 다수의 대기업이 미러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 최순실, 삼성의 이재용 회장 등을 뇌물과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수수와 3자 뇌물수수로 또는 공여로, 그러니까 준 사람은 공여고 받은 사람은 수수죠. 이렇게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미러 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려 출연하도록 강요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정호성 비서관 등에게는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자료 등 국정문건을 최순실한테 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은 오늘까지의 기술적으로 검찰이 조사를 해서 이 3인의 기소장을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하지 않고 있고, 그렇지만은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한 번만 어떤 형태로든 응해주고, 이 부분은 검찰 조사의 효력이 가장 청와대에 유리하고 검찰에 불리할 시점에서 한 번쯤 뭐 어떤 형태로든 응해주고 특검 조사에 집중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이상하게요, 청와대가 나서서 빨리 특검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벌겠다는 거죠. 어제 그랬습니다. 청와대가 친박이 나서서 빨리 특검 가자고요. 그래서 그 협조 아래 어제 특검법이 통과됐겠죠. 그래서 특검이 본격화되려면 특검을 임명하고 20일간의 준비기간 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다.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 진술하거나 이런 이야기가 하려면 한 두어 달은 이상은 걸릴 거다. 그렇다면 지금 동절기가 오고 영하로 한 10도 이래 떨어지면 시위도 약해질 거고 2달 정도 시간을 버는 사이에 반격할 힘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러면서 검찰에 있어서 수사는 그 수사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시점에서 형식적인 어떤 진술을 하려고 지금 하면서 이렇게 빼고 있는 거죠. 다만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회피했다라는 국민적 시각만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로부터 일부 도움은 받았지만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혐의가 있는 것처럼 검찰이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불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20일 이전에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거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 검찰의 3명에 대한 공소장에 대통령을 적어서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성명을 담으면서 대통령이 별도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주에 나갈라 했는데 검찰이 인정을 안 해줘서 이렇게 됐다고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박 대통령이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특검도 가기 전에 검찰에 의해서 피의자나 공범처럼 이렇게 적시가 되었을 때 곧바로 아마 제가 볼 때 야당이 지금 총리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은 탄핵 절차에 조기에 돌입할 가능성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탄핵을 감수하면서 버티는 작전으로 가게 되고, 그렇다면 지금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아직도 철회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박 대통령은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철회시키고 황교안을 가지고 그대로 버티고 가려고 할 거 아닌가. 원래 김병준 정도로 해서 야당의 지지를 받을 거라고 섣불리 판단해서 던졌겠죠.
그런데 그 던진 카드에 지금 내정자 스스로가 의혹을 보이면서 잘하면 대통령 직무대행까지도 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물러나지 않는 우스운 상황이 됐는데요. 김병준 내정자는 스스로 물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만약에 탄핵이 걸리면 김병준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안 시키기 위해서 김병준 내정자를 조만간에 일방적으로 지명을 철회해서 이런 우스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총리 내정자의 부적격 사유가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는데 자신들이 지명했다가 철회시키는 부분이요. 좌우간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공동 어떤 정범으로 이렇게 기소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